작은 별에서 온 어린 왕자. 장미 한 송이를 사랑하다가 홀로 여행을 시작하는 순수한 소년의 이야기. 안녕하세요. 북스텔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새해를 맞아서 희망과 따뜻함을 전하는 이야기로 어린 왕자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부터 4주에 걸쳐 천천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바쁜 하루를 마무리하며 잠들기 전에 마음을 토닥여주고 싶을 때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린 왕자가 비행사 아저씨를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도 편안한 밤 보내시고 좋은 꿈 꾸세요. 1장. 나는 6살 때 원시림을 다룬 체험담이라는 책에서 멋진 그림을 본 적이 있다. 그것은 맹수를 삼킨 보아뱀의 모습이었다. 이 그림은 그걸 따라 그린 것이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아뱀은 먹이를 씹지 않고 통째로 삼킨다. 더 이상 꼼짝할 수 없게 된 보아뱀은 6달 동안 소화를 시키며 잠을 잔다. 그래서 난 정글에서의 모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내 나름대로 색연필을 가지고 첫 번째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내 그림 1호. 그것은 이랬다. 나는 내 작품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그림이 무섭게 느껴지는지 물었다. 어른들은 대답했다. 모자가 왜 무섭니? 내 그림은 모자를 그린 게 아니었다. 코끼리를 소화시키는 보아뱀을 그린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아뱀의 속을 그렸다. 어른들은 늘 설명이 필요하다. 내 그림 2호는 이랬다. 그러자 어른들은 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은 그만두고 지리, 역사, 문법 같은 것에 관심을 두라고 충고했다. 그렇게 해서 나는 6살 때 화가라는 멋진 직업을 포기했다. 내 그림 1호와 2호가 실패하면서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도무지 혼자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어른들에게 몇 번이고 설명하는 건 어린이들에게 귀찮은 일이다.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던 나는 비행기 조종을 배웠다. 나는 거의 전 세계를 비행했다. 이때 지리는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 덕분에 중국과 아리조나를 한눈에 구분할 수 있었다. 길을 잃었을 때도 지리는 아주 쓸모가 있다.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나는 진지한 사람들을 수없이 만났다. 어른들 사이에서 많은 경험을 한 것이다. 나는 아주 가까이에서 그들을 지켜봤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이
크게 달라지진 않았다. 그러다 조금 똑똑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늘 가지고 다니던 내 그림 1호로 시험해 보았다. 그 사람이 제대로 이해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내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이랬다. 모자하구나. 그러면 나는 그 사람에게 보아뱀이나 원시림, 별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냥 그에게 맞추어서 울프, 정치, 넥타이 같은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어른은 나같이 말이 통하는 사람을 알게 된 것에 만족했다. 2장. 나는 그렇게 제대로 얘기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지내다가 6년 전 어느 날 사하라 사막에서 비행기 사고를 만났다. 엔진의 어딘가가 망가진 것이다. 하지만 정비사도 승객도 없이 혼자였으므로 나는 그 힘든 수리를 직접 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나에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다. 가진 거라고는 여드레 정도 마실 물뿐이었다. 첫날 밤, 나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다. 드넓은 바다 한가운데서 뗏목을 타고 표류하는 사람보다 더 고립된 느낌이었다. 그러니 해가 뜰 무렵 나지막이 들리는 낯선 목소리에 잠이 깼을 때 내가 얼마나 놀랐을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다. 저기 양 한 마리만 그려줘. 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나는 마치 벼락이라도 맞은 듯 벌떡 일어났다. 눈을 세게 비비고 주위를 살폈다. 그러자 아주 이상한 꼬마아이가 나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이 그림은 내가 나중에 그의 모습을 그린 그림 중에 제일 잘 그린 것이다. 물론 실물보단 훨씬 매력이 떨어지지만 말이다. 하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어른들 때문에 6살 때 화가가 되려던 꿈을 접은 뒤로 뱃속이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는 그림 그리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다. 나는 갑자기 나타난 아이를 놀라 휘둥그레진 눈으로 바라봤다. 여러분은 내가 사람 사는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런데도 이 꼬마는 길을 잃은 것 같지도 않았고 지쳤거나 배고프거나 겁에 질린 것 같지도 않았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사막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 같은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겨우 말문을 열고 꼬마에게 물었다. 그런데 넌 여기서 뭘 하는 거니? 그러자 그는 아주 중요한 일인 것처럼 다시 천천히 말했다.
부탁해요.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갑자기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면 누구든 거스를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람이 사는 동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죽을지도 모를 상황에 말도 안 되는 일 같았지만 나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과 만년필을 꺼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배운 거라고는 지리, 역사, 문법 같은 것뿐이라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래서 나는 조금 속상한 마음으로 그림을 그릴 줄 모른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이렇게 답했다. 괜찮아. 양 한 마리만 그려줘. 하지만 양을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던 나는 그릴 줄 아는 두 가지 그림 중에 하나를 꼬마에게 그려주었다. 바로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이었다. 그런데 아이의 대답에 나는 깜짝 놀랐다. 아니야. 보아뱀 속의 코끼리 말고. 보아뱀은 아주 위험해. 코끼리는 너무 커서 거추장스럽고 내가 사는 데는 아주 작거든. 그래서 난 양이 필요해. 양 한 마리만 그려줘.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렸다. 그는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아니야. 이 양은 벌써 많이 아프잖아. 다른 양으로 그려줘. 나는 다시 그렸다. 내 꼬마 친구는 부드럽고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이 참, 이게 아니야. 이건 순양이야. 여기 뿔이 있잖아. 그래서 나는 또다시 그렸지만 이번에도 앞의 그림들처럼 퇴짜를 맞았다. 이건 너무 늙었어. 난 오래 살 양이 필요해. 서둘러 엔진을 분해하고 싶었던 나는 더 참지 못하고 이렇게 대충 그려주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던졌다. 이건 상자야. 네가 원하는 양은 그 속에 있어. 그러자 꼬마 심사위원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걸 보고 나는 몹시 놀랐다. 와, 바로 내가 원하던 양이야. 근데 이 양은 풀을 많이 먹을까? 그건 왜?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거든. 충분할 거야. 너한테 준 건 아주 작은 양이니까. 꼬마는 고개를 숙여 그림을 들여다보았다. 별로 작지도 않은데. 와, 양이 잠들었어. 나는 이렇게 어린 왕자를 알게 되었다. 3장.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어린 왕자는 내게 많은 질문을 던졌지만 내가 하는 질문은 듣지 않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무심코 던진 말들을 통해 조금씩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면 어린 왕자가 처음 내 비행기를 보았을 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기, 저 물건은 뭐야? 저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하늘을 날거든. 비행기라고 해.
내 비행기지. 내가 하늘을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나는 몹시 뿌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자 어린 왕자가 소리쳤다. 뭐? 그럼 하늘에서 떨어진 거야? 응.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와, 그거 재밌는데? 어린 왕자가 아주 재미난 듯 웃음을 터뜨렸는데 그것이 나를 몹시 화나게 했다. 나는 사람들이 내 불행을 진지하게 여겨주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더니 어린 왕자가 말을 이었다. 그럼 아저씨도 하늘에서 온 거네? 어느 별에서 왔어? 그 순간 그의 존재에 대한 수수께끼를 푸는데 한 줄기 빛이 비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얼른 물어봤다. 그럼 넌 다른 별에서 왔니? 하지만 어린 왕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내 비행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걸 탔다면 그리 먼 데서 온 건 아니구나. 그리고 어린 왕자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주머니에서 내가 그려준 양을 꺼내 들고는 마치 소중한 보물인 양 한참을 들여다봤다. 다른 별이라는 알 듯 모를 듯한 말이 내 마음에 얼마나 걸렸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좀 더 알아내려고 애를 썼다. 꼬마 친구, 넌 어디서 왔니? 너희 집은 어디야? 내가 그려준 양을 어디로 데려가고 싶어? 어린 왕자는 잠시 골똘히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아저씨가 그려준 상자면 됐어. 밤엔 그게 집이 되어줄 테니까. 그렇지. 그리고 네가 착하게 굴면 낮에 묶어둘 밧줄도 그려줄게. 말뚝도 하나 그리고. 나의 제안에 어린 왕자는 놀란 것 같았다. 묶는다고? 정말 이상한 생각이네. 하지만 묶어두지 않으면 양이 아무데나 갈 수도 있고, 그럼 길을 잃어서. 그러자 내 꼬마 친구는 또다시 웃음을 터뜨렸다. 대체 양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어디든 앞으로 곧장 내달려서. 그러자 어린 왕자가 진지하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사는 곳은 아주 작아. 그러더니 마음이 약간 서글퍼졌는지 한마디를 보탰다. 앞으로 곧장 내달려도 그렇게 멀리 갈 순 없어. 4장. 이렇게 해서 아주 중요한 두 번째 사실도 알게 됐다. 어린 왕자가 살던 행성은 겨우 집 한 채 크기 정도라는 것이다. 내겐 그리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다. 나는 이미 사람들이 지구, 목성, 화성 같은 이름을 붙인 큰 행성 말고도 수백 개의 별들이 있고 그 중에 몇몇은 너무 작아서 망원경으로도 보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어떤 천문학자가
그런 별 중에 하나를 발견하면 그는 이름 대신 번호를 매긴다. 예를 들면 소행성 325 이렇게 부르는 것이다. 나는 어린 왕자가 떠나온 행성이 소행성 B612라고 믿는데 이유가 있다. 이 소행성은 1909년에 터키 천문학자에 의해 망원경으로 딱 한 번 발견됐다. 그는 세계 천문학회에서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멋지게 증명해 보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가 입은 옷 때문에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어른들은 그런 식이다. 소행성 B612의 명성을 위해서는 터키의 한 독재자가 국민들에게 사형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유럽식으로 옷을 입으라는 명령을 내렸다. 덕분에 그 천문학자는 1920년에 아주 세련된 차림새로 다시 발표를 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의 견해에 동의했다. 내가 여러분에게 소행성 B612에 관해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번호까지 알려준 것은 모두 어른들 때문이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한다. 만일 여러분이 어른들에게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어른들은 중요한 것은 절대 묻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절대 이렇게 묻지 않는다. 그 친구 목소리는 어떠니? 어떤 놀이를 좋아해? 그 친구는 나비를 수집하니? 대신 이렇게 묻는다. 그 애는 몇 살이야? 몸무게는 얼마니? 그 아이 아버진 얼마나 버신데? 그래야만 그 아이에 대해 안다고 생각한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예쁜 집을 봤어요. 창가에 제라늄 화분이 있고 지붕엔 비둘기가 있고요.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 주어도 그 집을 눈앞에 떠올리지 못한다. 그들에겐 이렇게 말해야 한다. 10만 프랑짜리 집을 봤어요. 그제서야 어른들은 외칠 것이다. 정말 멋진 집이구나. 마찬가지로 어른들에게 어린 왕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는 그가 정말 귀엽고 잘 웃었고 양 한 마리를 갖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양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건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증거잖아요. 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여러분을 아이 취급할 것이다. 하지만 어린 왕자가 온 별은 소행성 B612예요. 라고 한다면 어른들은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더 이상 질문으로 괴롭히지 않을 것이다. 어른들은 그런 식이다. 하지만 그들을 원망해선 안 된다. 아이들은 어른들을 아주 너그럽게 봐주어야 한다. 그러나 인생을 잘 아는 우리에겐 숫자가 그리 중요한 게 아니다. 사실 나는 이 이야기를 동화처럼 시작하고 싶었다. 옛날에 어린 왕자가 살고 있었어요. 자기보다 조금 더 큰 별에 살던 왕자는 친구를 사귀고 싶었어요. 인생을 아는 사람들에겐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사실적일 것이다. 나는 사람들이 내 책을 가볍게 읽지 않았으면 한다. 이 추억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게 무척 슬픈 일이다. 내 친구가 자신의 양을 데리고 떠난 지 벌써 6년이 지났다. 여기에 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애써 풀어놓으려는 건 그를 잊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를 잊는다는 건 슬픈 일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친구가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나도 숫자밖에 관심이 없는 어른이 될 수도 있다. 내가 아직도 화구 상자와 크레용을 사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 6살 때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속이 보이지 않는 보아뱀 말고 다른 건 그려본 적이 없는 내가 이 나이에 그림을 다시 시작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물론 나는 가능한 한 비슷하게 초상화를 그리려고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성공할지 어떨지는 자신할 수가 없다. 어떤 그림은 괜찮고 또 어떤 그림은 전혀 닮지 않았다. 키도 조금씩 다르다. 여기서는 어린 왕자가 너무 크고 또 저기서는 너무 작다. 그의 옷 색깔도 자신이 없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든 시도를 해본다. 더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좀 틀릴지 모른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선 나를 좀 봐주었으면 한다. 내 친구가 아무 설명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어쩌면 내가 자신과 닮았다고 생각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아쉽게도 나는 상자 속의 양을 들여다볼 줄 모른다. 어쩌면 나도 조금 어른들처럼 변한 건지 모른다. 나도 하는 수 없이 나이가 들었나 보다.